안녕하세요. 연금 다 알려줄 지니의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 다 알려줄 지니의 효니입니다. 지니님, 3화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3화 연금 인출 아는 만큼 아낀다 세제편에서는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인출 관련 세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니님이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 60세에 퇴직한 김진희님은 퇴직금 5억 원을 2024년에 가입한 IRP 계좌로 받아 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했고 25년간 인출하려고 합니다. 가입했던 IRP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5천만 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첫 해에는 부채 상환을 위해 1억 원, 2년부터 24년 차까지는 매년 2천만 원, 25년 차에는 남은 금액을 전액 인출하려고 할 때 매년 적용되는 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연금 수령하는 동안 운용수익은 없는 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에서 25년 차까지 수령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저율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를 산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연금 개시하는 시점에는 그 당시의 평가금액, 그리고 이후부터는 매년 초 평가금액을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해서 산출하죠. 저번 시간에 집중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수령을 최초로 할 수 있는 시점부터 1년차로 기산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은 만 55세가 넘고 가입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시점인데 김진희님은 퇴직금을 수령하셨으니까 가입 기간이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충족한 걸로 봅니다. 따라서 매년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하면 1년 차에는 7,800만 원, 2에서 10년 차까지는 약 7,300만 원에서 4억 6,800만 원입니다. 식을 보시면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없습니다. 그럼 매년 세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먼저 IRP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담금,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 순서대로 인출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으로 인정해주는 요건은 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가 달라집니다. 첫 해 인출 내용을 보시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담금 5천만 원은 연금 수령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정하는 요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5세를 넘고 가입 기간 5년이 경과하고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해야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을 실제로 수령한 지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60%, 21년 차부터는 50%가 적용되고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퇴직소득세율의 100%가 적용되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1년 차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담금 5천만 원 이후 퇴직금이 인출되면서 연금 수령한도 7,800만 원이 되는 퇴직금 2,8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는 2,2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율의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2년부터 24년까지 퇴직금 인출되는 부분은 모두 연금 수령 한도 내이고 실제로 연금 수령한 기간에 따라 각각 퇴직소득세율의 70%, 60%, 50%가 적용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24년 차, 25년 차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차에는 퇴직금 말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1,000만 원이 인출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연령에 따라 3.3%에서 5.5% 연금소득세,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요.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6.5%로 분리과세되죠. 그래서 24년 차는 연금 수령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1,500만 원 이하이고 저때 연령이 80세를 넘었으니까 3.3%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5년 차에는 연금 수령 요건은 갖추었지만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6.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네, 확실히 사례로 적용해 보니 지난번 내용이 쉽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혹시 더 알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례는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서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2013년 3월 이전에 DB,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서 새로 가입한 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연차가 1년차가 아닌 6년차부터 기산을 해서 연금 수령 한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연금 수령 한도 계산할 때 필요한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을 처음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하고 퇴직소득세를 절감해주는 실제 수령 연차는 실제로 수령한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령한 횟수에 따라 퇴직소득세 절감률이 달라지므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점에는 당장 현금이 필요 없더라도 소액이라도 꼭 인출하여 실제 수령 연차를 채우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사례로 한 번 더 살펴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적용해 보니까 인출 단계에서의 세제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고 절세 팁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해가 더 잘 된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